개그맨 이용식에게 안타까운 충격이 닥쳐 74세의 나이로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의 팬들과 동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개그맨 이용식은 웃음을 선사하는 존재로만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성격과 훌륭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개그맨으로서 단순히 웃음을 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웃음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유머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유머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원한 소식은 전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병상에서의 투병 생활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고통을 견디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식 씨는 개그맨으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가 남긴 따뜻한 기억들로 힘을 얻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자 친구들인 많은 개그맨들과 예술가들도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가 어떻게 항상 웃음을 선사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용식의 존재는 그가 떠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유머와 웃음은 단순히 기쁨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든 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고 그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그동안 힘들었을 때에도 남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용식의 유머를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그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용식,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개그맨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도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이용식의 출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황해도 은율군 출신이자 북파공 작권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가족의 이주와 피난 과정에서 그는 대청도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백령돼서 보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끈기와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고 그런 배경이 그가 후에 연예계에서 독특한 입지를 다지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동양공업고등전문학교를 울 졸업한 후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연예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개그계에는 구봉서, 곽규석 같은 대선배들이 많았고 이용식은 그들 사이에서 뉴페이스로 등장했다. 그는 다른 개그맨들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가 보여준 유머와 연기력은 매우 탄탄했고 무엇보다 텔레비전 속 모습이 실제 성격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 친근하게 느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그는 데뷔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무명 시절 없이 곧바로 성공적인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입대 당시 논산훈련소 입소 장면은 대한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군대에 간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일이었지만 그가 군 복무 중에도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했던 사실이 더 주목받았다. KBS의 군대 위문 프로그램 청춘 신고합니다에서 논산 육군훈련소 편에 패널로 특별 출연한 것은 그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증거였다. 이후 MBC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유명 개그맨이 되었다. 일요일 밤의 대행진, 일밤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는 주로 메인 스타들에게 딴지를 거는 역할을 맡았다. 이 역할은 마치 감초처럼 방송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많은 개그맨들이 비슷한 역할로 단순히 병풍처럼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용식은 그와 다른 길을 걸었다. 그의 캐릭터는 그 자체로 독특했으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는 MBC의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에서 뽀시기 아저씨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캐릭터는 그가 오래도록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뽀시기 아저씨는 당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성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운 존재로 남았다. 뽀시기 캐릭터가 그만큼 큰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를 뽀시기 아저씨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는 단지 그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용식의 삶은 그저 유머와 웃음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고통도 있었다. 망막혈 관폐쇄증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고 팬들과 동료들에게는 그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특히 2021년 이용식은 오랜만에 김병조와 재회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 당시 김병조는 시신경이 죽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김병조 역시 이용식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둘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나누었다. 김병조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용식은 여전히 동안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 그 차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용식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잘 보여주었다. 그의 인생은 단지 무대 위의 웃음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이용식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갔으며 그로 인해 그의 존재는 단지 개그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았다. 결혼 8년 반 만에 얻은 외딸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각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에서 뽀시기 아저씨로 어린이들의 친구였던 이용식은 실제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을 했었다. 아이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딸을 향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딸이 외출한다고 하면 몰래 따라가려고 할 정도로 지독한 딸 바보가 되어버렸다. 딸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순수하고 깊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방송에서 후배 김학래와 임미숙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딸과 함께 그들의 아들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다. 임미숙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이어보려고 했지만 딸과의 관계에서 그는 별다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2년 12월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한 원혁이 한 인터뷰에서 이용식의 외딸 이수민과 2년째 사귀고 있으며 결혼을 원하지만 이용식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이용식을 초동안밖에 보지 못했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4년 4월 2일 이수민과 원혁은 결혼식을 올렸다. 이 순간 이용식은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며 잘 살아야 할 텐데라는 곡을 딸 앞에서 불렀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축가가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진심이 담긴 오랫동안 딸을 위해 품었던 마음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힘들 때에는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